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에게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연결됐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에 네, 워낙 금리도 높고요, 또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는 취약계층이 사금융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자 네네.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 금융 상황들을 좀 살펴볼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그 연체율을 보면 됩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그 종류들을 보면 특히 햇살론 뉴스 같은 경우에 2021년 이제 연체율이 2.9%였는데 2022년은 4.8%. 그리고 79개 이제 저축은행의 이제 평균 연체율도 거의 작년 2, 4분기 2.6%에서 또 작년 말 기준 3.0%까지 증가했고요. 나머지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2021년 연체율이 4.8%에서 또 말까지 10.2% 정도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취약계층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부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불법 대출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한동안 정부에서 이제 대부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대출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풀어진 경향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SNS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도 이런 오픈 채팅방 등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이제 모집 대상자들을 보면 무직자들도 있고요. 군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한테 채팅방에서 모아서 좀 약간 사기성의 광고를 합니다.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광고하고 또 음,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상당히 뭐 이자율이 1000% 이상 되거나 이런 어, 사기성이 많고요. 그렇게 약간 접수된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 금감원에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4만 3천 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런 상황 아, 봤을 때 현재는 더 늘어났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도움을 준다고 정부가 대출을 해주겠다. 요런 네네. 상황입니다. 이거 취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 정책 발표되고 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자, 긴급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이게 도움이 될 수준인 건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인 경우에는 뭐큰 돈은 맞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물가 상황이나 예. 또 최근에 이런 연체율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100만 원이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에 음, 필요성이 있는가? 또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다른 빚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잠시 다른 이자를 내는 이런 상황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100만 원이란 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네네, 이제 맞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정도냐. 예, 요 부분을 좀 지적을 해봤고요. 근데 또 네네. 다른 문제는 이자입니다. 예, 저희가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가 최대 15.9%인데 요 이자 관련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채업하기로 한 거냐? 예,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시민에게 이자 장사하는 거냐? 그냥 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채놀이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연 네네. 15%가 무슨 서민 금융 지원이냐? 예, 이렇게 조금 화가 많이 난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국장님 이런 네네.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 보고 그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현재 지금 저축은행들 같은 금리가 이제 높게는 한 15%그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좀 정부가 이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들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할 때는 좀 그 밑에 여러 가지 해살론 이자율이라든지 그 중금리 이자들이 많거든요. 정부가 보증하는. 예. 그런 이자, 이제 금리들을 보면 거의 8%에서 10%이 수준입니다. 어. 그렇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제 저축은행 금리를 지금 제시하면서 서민들을 돕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원의 그런 취지가 좀 모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대출 상품들의 그런 이자율을 좀 참고해 봤을 때도 이게 높은 수준이니까 이거 좀 보완책 필요한 거 네네네. 아니냐. 예, 요런 얘기로도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정부 맞습니다. 입장을 보면요. 소액으로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대출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네네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네네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거 100만 원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부가 다른 적극적인 구제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 틀린 지적은 아니라 봅니다. 음, 사실 이제 100만 원이 급한데 못 구할 정도면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나중에 또 100만 원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빌렸다고 어, 해도. 그럴 때는 차라리 다른 좀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최근에 뭐 지금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용회복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이분들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적극적인 그런 대출 방법이라든지 정부가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음, 그 100만 원을 선뜻 뭔가 큰 이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정책 네네. 예산이 1,000억 원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대출 금액 10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한편에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이거 오히려 더 급한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실효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1,000억 원이라는 이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10만 명 했을 때 한 100만 원씩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정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보다도 훨씬 낮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금방 소비되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더 급하고 우선순위 있는 분들을 출연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식, 예. 아니면 전반적인 예산을 늘려서 더 금액들을 상향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근데 반대로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이거 너무 지원만 하면 도덕적 맞습니다. 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이거 100만 원 못 갚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이거 국고 손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런 이제 항상 이제 정부 지원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오는 음,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대출 연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싶거나 빚을 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또 신용 질서를 좀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뭐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신용회복 제도나 뭐 개인회생 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을 또 배제한 건 아니고 음, 같이 좀 끌어안으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장님,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네네. 그렇다면 혹시 네네네.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요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른 네.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라고 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또 직업훈련 생계비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 정책의 일환인데, 좀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이라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그 여러 가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긴급 복지 의료 지원 같은 그런 복지 제도도 있습니다. 예. 요런 거는 급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래도 전자정부가 많이 돼 있어서 예,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관련 포털들이 있습니다. 예, 복지로라고 그 포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최저신용자 이런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서민금융통합금융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시면 이런 것들을 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정부가 이제 네. 추진하고 있는 실행하는 긴급 생활비 대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규모나 방법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은 꽤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이번 정책과 네. 관련해서 좀 제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적자라든지 또 국내 내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오기도 했고요. 또 지금 또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결국 국민들이 무너지면 또 국가나 금융기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좀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권오인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